이 땅 위에 전쟁의 불구름이 뒤덮였던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국 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전하의 나날,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쳐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열암기에 압살하려고 달려든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세계 전쟁사에 일찍이 없었던 전승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온 세계가 칭송하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승리, 20세기 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지펴진 1950년 6월 25일 아침 6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비상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국보를 받은 회의 참가자들은 마음을 조이면서 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복도에서는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조선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이 우렁우렁 하신 음성과 함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숙량에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 사람을 잘못 알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횡포무도한 적들이 띠를 쥐어 덤비는 그 정황에서도 너무도 태연 자아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용상을 우러르는 회의 참가자들은 이 전쟁은 벌써 이긴 전쟁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에 전체 조선인민에게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에 무한히 고무된 청년 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조국 수호의 길에 용약 떨쳐 나섰고, 우리 인민군대는 멸족의 총창을 비껴들고 남으로 진격하여 전쟁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조계 아송의 공화국기를 자랑 높이 휘날렸습니다. 조국 해방전쟁의 전 행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 탁월한 용군술로 우리 인민과 군대를 이끄시었으며 불길이 쏟아지는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어 군사작전들을 지휘하시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의 피어린 3년간의 나날을 통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의 영예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골출한 위인의 탁월한 영도에 달려있으며 당과 수령의 뜻을 목숨으로 받드는 길이 곧 영원한 승리의 길임을 심장으로 절감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제6차 종국러병대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7.27은 지난날 약소민족으로 빛을 잃었던 우리나라와 인민을 정말 세계가 경탄하여 맞이하는 영웅의 나라로, 영웅인민으로 6.4 무대 위에 당당히 내세우시고 지구상에서 반제자주와 사회주의, 민족해방혁명의 세찬 폭풍을 안아오게 한 전환적 비결이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숭의는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숭의였으며 6.4의 태물인 자본주의에 대한 인류의 미래인 사회주의 숭의라고 힘줘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영광스러운 백승의 역사를 아로새겨온 우리 공화국은 오늘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시어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 창조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백절불굴의 성형정신과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중대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에서는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더욱 거저시켜
올해의 정책적 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 실천행동 과업을 다시금 확정해 준 이번 전원회의 소식을 듣고 우리 일꾼들부터가 작전과 지휘를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심폐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반년도 계획 시행 과정에 경험도 좋지만 허점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반년도 생산 준비를 검토하고 그것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강비서 동지께서 이번 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력갱생은 우리의 생명이고 전통입니다. 지금 우리 직장에서는 당원들부터가 지난 시기 동띠 절단기를 자체로 만든 경험에 기초해서 올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우리식의 전선유 제품들을 더 많이 보내주게 꿇고 있습니다. 평양 올인이 식료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후대들에 대한 오모니 단계 숭고한 사랑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올인이 식료품 생산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 중 과연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1년 내내 우유를 먹이려고 거심하고 애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 공장이 생겨났고 하루하루의 생산 실적이 당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많이 거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구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우리 공장 어린이 식료품 생산용 원료만은 국가가 떨구지 않고 정상적으로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생산이 중단된 적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종업원들은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정성으로 후대들의 웃음을 꼽혀나가겠다는 생각, 그래서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노랫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겠다는 이 생각뿐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중대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견인 불발의 투지로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요리를 안고 농작물 비배 관리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이런 각오들을 가지고 여기 영월동 농장을 비롯한 랑랑구역 안의 농장들에서는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면서 농작물 비배 관리를 보다 과학하게 한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농산 문제가 전원의 계기로 더 사활적이고 첨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일에서도 실질적인 결과들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자니까 영농 좋은 과정을 과학적으로 해야 하는 것만큼 농장에서 이게 조해약 활성수를 도입해서 농법 생육을 촉진시키면서 김매기, 비료주기 이 모든 비비 관리를 기계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조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당역수 분무기하고 제초기를 이용했습니다. 해보니까 검은바퀴에 달린 제초기와 당역수를 이용했는데 해보니까 바퀴가 빠지다 보니까 속도가 보장 안 되고 질이 보장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장에서 제초기를 미끄럼시기로 개조했습니다. 개조하고선 써보니까 비포기가 상하는 일이 없고 속도가 보장되고 그래서 김매기를 제철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시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 농약들과 여러 가지 이게 각종 용량제 분무를 당역수 분무기로 기계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사를 이렇게 기계로 하다 나니까 우선 속도가 보장되고 질이 보장되니까 농장원들이 일이 뿌려지고 성전보다 1.5배 이상 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천문에 계는 데서는 포기량 아지수가 15대 이상 이게 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뿌리가 이게 많고 그래서 요즘 모든 파전들의 이거 목표 아지수를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들을 치고 있습니다. 나노 고정수, 니트로민산, 각종 미량 원소들 이거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육 상태가 이게 좋습니다. 우리 작업반에는 대부분 다 출항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반에서 그 1차 물말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20일 경에 중간 물말리기를 진행해서 뿌리 활성을 더 높여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의 정신을 받들고 불량 기상 조건에 대처할 수 있게
넘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의료포구역 의료포 남세전문 협동농장에서도 재해성 기후에 현실성 있게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뼈 비배 관리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나 올해 전투명포를 무조건 결사 간출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원의 결정 간출에 떨쳐놨었습니다. 언농장이 지난해 경험을 보면 벼뿌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벼대가 약해서 빗바람과 태풍 피해에 의한 벼가 쉽게 넘어지면서 논뼈 소출에 크게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물 말리기를 진행함으로써 벼뿌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노 기소비료와 나노 거정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 원소를 잎도 비료로 주기적으로 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뿌리가 활성화되고 벼대가 굵어짐으로 해서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바라기와 들깨 같은 이런 기름 작물을 많이 심었는데 그 비배 관리를 잘해서 기름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해주 신광 남새 온실농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면서 논김매기와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다른 용농 공정들이 겹치는 속에서도 작업 조직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구속진 포존의 김까지 모조리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뼈의 품종별 특성과 생육 상태에 따라 비료 주는 양을 정확히 규정하고 다원소 광물질 비료와 자체로 생산한 성장 촉진제를 기술적 요구대로 주는 한편 병해충 예찰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흥 남세전문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용농공정 수행과 함께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준비를 실속 있게 짜고 들고 있습니다. 경야는 청표동지께서는 이번에 당장년의 제8기 제3차 전원회에서 더욱 의심해주고 있는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올해 알곡거지 점령이 강건적 문제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당면한 논밭 김맥에 영향을 총 집중하는 긴장한 조건에서도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짜들고 있습니다. 특히는 승수로치기, 배수로치기를 비롯한 각종 물길 가시기를 질적으로 쳐서 큰 비가 내려도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끔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에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를 보면 7월 상순에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장마기에 들어서면서 첫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순에는 주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자주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하순에는 이제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7월에 태풍의 영향도 한 해 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에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겠고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많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30% 정도로서 이제 평년보다 조금 낮을 것이 예견됩니다. 전 국가적 힘을 농사에 총 집중할 때 대한 당전의 제8기 제3차전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자연재해 영향으로부터 농업 생산을 누리기 위하여 기상관측본부가 긴밀히 협동하고 있습니다. 6월에 기온이 낮아지고 비가 자주 내리면서 해비 춤률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불리한 기상 조건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벼와 강의 생육이 지연되었습니다. 7월에도 장마와 태풍을 비롯한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논뼈 후반기 비료 주는 문제와 김매기 문제입니다. 생육 후반기에 비료를 주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묘히 조절 비료준의 시기를 5 내지 7일 앞당겨 이제 깊은 층 비료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질소 비료와 함께 이제 규소, 까리, 마그네슘 용량을 보충해줘서 장마철이 불리한 환경에 대한 견딜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7월 중순에 이제 이삭비를 주게 되는데 이제 이때 질소비를 전부당 50 내지 100kg 주는 것이 좋고 여기서 이삭비를 진해 많이 줘서 이제 신임 많은 병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매기를 질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살처지를 이제 김이 정리물에 맞게 처리해서 김을 말끔히 잡아야 합니다. 이제 밭작물을 보게 되면 강내밭에서 이삭비료를 줄 때 녀석이를 그대로 주지 말고 유기강물질 알비료를 비롯한 지효성 비료로 만들어 주어서 이제 비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반제계급 교양입니다. 중앙계급 교양관 강사들이 류원 신발공장을 비롯한 들끓는 전투 현장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투철한 반제계급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 기업소 현장들에 찾아와서 이렇게 계급교양 이동 강의와 예술 선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선동을 통해서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에게 저지른 그 죄악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계급적 원수들의 발악적 책동에 대해서 순간이나마 잊고 방심한다면 우리 할아버지 또 할머니 세대들이 겪었던 그 쓰라린 너의 살이를 다시금 겪게 된다는 이런 관점을 똑똑히 새겨주고 있습니다. 아기의 처절한 요력살이 어머니의 가슴을 찢고 사람들의 가슴을 파헤쳤다. 오라린 물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흰문과 비는 동상을 가로세로 물들일 때 숙명이들은 저랑 웃음치며 더욱더 공기를 부렸거니 이놈들아 우리 내게를 벌처럼 찾아. 강사 동지들의 예술 선동은 정말 요원이 큽니다. 우리가 리사롭게 흘러보내는 이 하루하루가 계급투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수도건설 설계연구소에서도 현실 조건에 맞게 생동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종업원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을 근깊게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위 실정에 맞는 실속 있는 교양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감물을 통한 교양, 또 해설과 덕보 사업을 통한 교양도 군깊게 밀고 나가면서 또 편집물 시청과 노래 보급을 통한 교양도 실효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보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민들이 겪은 쓰라린 과거 역사와 또 지난 정해방전쟁 시기 기급적 원수들이 만행 자료를 보여주는 편집물들도 보여주고 또 노래 전쟁의 3년간 사랑하는 내 조국의 중원은 원수에게를 비롯한 노래 보급도 조직하고 또 그에 대한 실험 모임도 진행하면서 종업원들의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착취와 압박이란 말조차 모르고 또 전쟁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3년간 이 노래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승리자의 궁지와 그리고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흘린 그 피값을 우리 세대가 무조건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심도 가지게 되고 전 세대들이 피로써 지킨 우리 조국을 우리가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며 그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이어나가야겠다는 결심이 강렬해집니다. 지금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전 세계를 또다시 새로운 전염병 파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디아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에서 파생된 또 다른 변이 비루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 비루스로 인해서 하루 감염자 수가 최고 40만 명 이상을 기록했던 이 나라에서 또 다른 변이 비루스가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더욱 중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는 현재 전파되고 있는 주되는 변이 비루스인 알파 변이 비루스보다 감염력이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변이 비루스는 델타 변이 비루스와 감마 변이 비루스의 특징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세고 왁진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올해 하반기에 지구를 지배하는 변이 비루스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새로 등록되는 감염자의 대다수가 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루스는 단기간 내에 영국을 휩쓸면서 대류행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을 몰아왔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봉에서도 최근에 발생한 감염자의 60% 이상이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르투갈 당국은 이 도시로 오가는 여행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 보건당국은 자국에서 지금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 비율이 6%에 불과하지만 늦어도 가을에는 이 변이 비루스가 지배적인 비루스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하루 감염자의 9 내지 10%가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라고 합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 변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유럽 질병통제센터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여름 기간에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8월 말에 가서는 유럽 동맹 성원국들에서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90%가 이 비루스에 감염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비루스의 빠른 전파 속도를 볼 때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일 후에 이 변이 비루스가 우세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데는 2주일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도 처음으로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들이 발생했는데 그중 1명은 여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세계 9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덮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올 가을에 새로운 대류행 전염병 파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1억 8,074만여 명, 사망자는 391만 5,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 체스코 동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보기 드문 회오리 바람이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수백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15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10만여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재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라크에서 최근 고온과 열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월에 들어와 이 나라의 각지에서 열파가 휩쓸었으며 여러 도시에서 45도씨 이상의 고온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나라에서는 최고 기온이 50도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운산과 린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주로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랑림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 쪽으로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6월 26일 토요일, 음력으로 5월 열흘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 지역과 자강도,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량강도와 동해안 지역에서는 산발 쪽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역으로서 5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무산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도기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낮 동안에 주로 개이면서 햇빛 침률이 높았고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내린 곳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햇빛 침률은 46%로서 평년보다 6% 높았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2일 사이에 강남과 개천, 령천, 호천을 비롯한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직경이 5 내지 10mm인 우박이 관측됐습니다. 2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7일에 내륙을 위주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28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9일에는 북부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기간에 비가 자주 내리고 햇빛 침률이 낮아지는 불리한 기상 조건이 지속될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농작물의 생육과 앞그루 작물의 수확과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